한 주일 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못 나오셨죠? 네. 자, 오늘은 사주의 구성과 사주를 정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사주를 한번 빼볼라 했었는데 시간이 되면 빼보고요. 또한 오늘 또 만세일 준비가 좀 덜 돼서 못 빼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누구나 읽은 사람 있을 거예요. 이게 권은 여사님 작품이에요. 권 여사님 그림 그리신다 했죠, 그죠? 대개에서 그림 그리신 건데 솜씨 있으시죠, 그죠? 우리 여기 예술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재주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시작하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릴 때 놀던 그리운 고향, 한방눈 내리면 더욱 그리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소꿉친구들, 원두막 추억이 새로운데 정겹게 놀던 고향 산천도 한방눈 바라보면 추운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봄은 만들어지고 있겠지. 자,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 한 수 평상시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삶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보내드렸었죠,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네, 질투할 투자, 그리고 어질 현자, 질투할 질자, 능할 능자입니다. 어진 사람을 질투하고 투기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어떻습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 부분, 이 글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혹시 동무이제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사상의학을 만드신 분이죠. 그분이 사람의 건강과 관련해서 하신 말 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니까 질투하는 마음도 좀 있어야 되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과 공부하고 관련된 부분과 어떻게 이분은 매치를 시키셨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투현질릉 천하지 대병이라. 현명한 사람을 질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면 이거는 천하의 큰 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큰 병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호현낙선은 천하지 대약이다.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선한 것, 좋은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천하의 큰 약이다. 이것만큼 좋은 약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이 있거나 했을 때 제일 좋은 약이 뭐라고요? 호연낙선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동무이지마 선생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정리했어요. 자, 요분이죠. 천하지 대학은 투현질릉보다 많은 것이 없고 천하지 선은 호연낙선보다 큰 것이 없다. 요분이 했던 말 그대로 옮긴 겁니다. 투현질릉치 아니하면 악을 행한다 해도 그 악은 많지 않고 질투가 심해지면은 나쁜 짓을 하면 아주 나쁘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질투를 행하는 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짓을 해도 어떻게 돼요? 그 악항의 정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또 호연낙선치 아니하면, 봅시다. 현명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즐긴다 이 말이거든요. 즐기지 아니하면 선을 행한다 해도 그 선이 어떻다? 요만하다 이 말이에요. 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선하게 산다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선을 행하기 전에 우선에 이게 먼저 돼야지 내가
선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게 커질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명리를 통해서 개운을 바라고 행복한 삶을 바라거든요. 그러면 대선치 않으면은 하늘이 감동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남을 질투하는 마음보다는 어진 사람, 어떤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할 수 있고 또 남이 잘하는 거 보면은 기뻐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일단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큰 선을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개운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큰 선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욕심만 있다고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먼저 닦아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명리에 공부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요분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지나간 성현의 말씀을 다 계고 상고하고 살펴본다는 뜻이거든요. 상고하고 살펴봐도 천하의 수병, 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병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모두 투연질령에서 나오고 천하의 구병, 병을 낳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온다? 여기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투연질능이야말로 천하의 병이 많게 생기게 하는 것이요. 호현낙선이야말로 어떻다? 큰 약을 얻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에 병이 없고 행복한 삶을 바라시면 이거 하시면 돼요. 이제 호연낙선 하시면 즐겁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명리를 공부하는 거고 또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도경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네. 자, 호연낙선 이제 염두에 두시고 즐겁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경에 이제 오늘 창립총회 하죠. 그 이제 심볼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요거 좀 어디서 본 것 같죠? 그 우리 유천 선생님 마크를 제가 도용했습니다. 허락받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도경이가 번석을 하면 요거 빌린값 드리기로 했어요. 미리 얘기 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도경이가 자리를 잡고 하면 목 마크를 이제 대여해 주신 그 값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상징하는 거, 또 뒤에 두면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24절기인데 조금 흐리게 나왔죠. 자, 못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친다고 했죠, 그죠? 24절기하고 지장간 시험 본다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정월달, 우수,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은 절입일, 그래서 절 앞쪽 부분, 뒤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앞쪽 부분을 더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 생각나시죠? 자, 그 다음, 자, 지장간. 지장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혜경 선생님이 저한테 또 중요한 질문을 하셨던데, 여기 5월에 왜 지장간 기토가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왜 5월에, 네. 저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받아서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중간 지점이라서 네. 토가 중간이잖아요. 네. 근데 오가 저기 음이니까 네. 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음이라서? 오가 음이라서 중간이니까 기를 쓰고? 토를 쓰는데. 네. 아니, 중간이라는 의미가 뭐, 어떤 중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갑을 명정할 때 토를 항상 중간에다 네, 두잖아요. 그러니까 네, 토라는 게 중간 성질을 띠잖아요. 네. 그래서 저것도 오가 모든 계절 12달 중에서 중간이라서 그걸 쓰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을 좀 하셨네요. 그죠? 자, 교수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정답은 아닌가 봐요. 자, 정답을 미리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저한테 막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답을 미리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보세요. 왜 기토일까?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인월부터 보면 한번 읽어보죠. 인월, 무병갑, 병월, 네, 진월, 네, 4월, 예, 5월, 네, 미월, 정을기, 신월, 6월, 네, 네, 임, 4월, 개, 축월. 자, 그러면 이제 지장간 교수님이 힌트,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하시라고 던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던지는데 힌트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월에 왜 병화가 필요한지, 혹은 진월에 왜 개수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자연의 이치에서 겨우 고민해 보시면은 지장간의 핵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힌트가 좀 됐나요? 그렇게. 그거는 삼합이 되는데요. 네. 그게 삼합이 돼가지고. 네, 꼭 삼합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그냥 요 부분이 왜 요게 들어갈까, 이 달에 왜 들어갈까를 고민해 보시면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음기가 올라오는 거라서 오늘 오늘 음기의 절정, 아니 절정은 아닌데 네. 그래서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인가?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자, 송 선생님이 생각 좀 해보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네, 지장간의 이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완벽하게 다 이해했다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이 이치를 알면은 이 이치 안에 자연의 이치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리를 증명할 때 핵심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두고두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도경에 모임 하게 되면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날짜 들어갔었죠, 그죠? 날짜 한번 읽어볼게요. 4월은 10, 20, 축월은 무삼시절 네, 인월은 7, 7, 16, 묘월은 20, 진월은 9, 38. 자, 그러면 좌우 묘유는 뭐라 그랬죠? 10, 20이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인신사회는 7, 7, 16. 네, 진술충미는 예, 요걸 일단 먼저 정리해서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 지장간 여기에 지장간 여기 특히 중기를 왜 중기가 이게 들어가는지 고민하시면 지장간의 핵심은 다 파악하시는 겁니다. 일단 봉기하고 여기의 역할은 다 아시죠, 그죠? 남아온 그거는 이제 기본 절기니까 특별히 고민 안 하셔도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고 지장간의 중기에 해당하는 게 왜 들어가는 걸 이해하셔야지만 자연의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숙제입니다. 한 고민 좀 하시고 나중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0갑자 지난 시간에 또 외웠었죠, 그죠? 잘 외워도 표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직접 손으로 써보고 입으로 말해보는 거는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저같이 숙달 배워도 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아까 봤던 24절기, 그 다음 지장간, 그리고 60갑자 잠깐 정리한 시간 가지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했던 거 하면서 한 번만 해볼까요? 자, 손가락 입으로 외워오신 분 혹시 계세요? 네. 그날만 외우시고 집에 가서는 또 다 덮으신 거 아닙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여기다가 이 갑자를 정간을 넣으면 되죠, 그죠? 자, 갑자, 을주, 병인, 무신, 기사, 경호, 신미, 인신, 계유. 그 다음 갑술, 을회, 병자, 정축, 기묘, 신사, 이모, 개미. 다시 갑신, 을유, 병술, 정해, 무자, 기축, 병인, 신묘, 임진, 계사.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공망을 했었어요. 그죠? 공망 생각나세요? 네, 여기서 요 갑자순일 때 공망이 뭐라 그랬죠? 네, 여기는 여기 빠진 개유 다음에 술해가 나오는 술해죠. 갑술순일 때는 개미 다음에 뭐죠? 예, 그런 식으로 끝에 가는 부분이
공망이 힘들 그죠? 이 공망까지 했었습니다. 공망의 역할이나 이런 걸 자세하게는 제가 안 봤거든요, 그죠? 다음에도 기회 되면 하고요. 일단 공망이 있다는 거, 공망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짚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문제는 24절기, 1번 24절기, 2번 지장간, 3번 육식갑자에 제가 써가는 거, 4번 공망. 송 선생님 막 표정이 막 예그러 주시는데요. 부모님 아주 잘해주셨어요. 자, 24절기는 자 빨리 한번 외우겠습니다. 입춘부터 시작. 입춘, 우수, 경직, 춘분, 정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처서, 백로, 추분, 알로, 상감, 입동, 소설, 대설, 농지, 소한, 내한. 됐죠? 자, 그러면 역순 쓰기 여기 좀 어렵죠, 그죠? 자, 개해, 개임, 신경, 기무, 정병, 을갑 요걸 먼저 외우셔야 돼요. 개임, 신경, 기무, 정병, 을갑 역순으로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육식갑자도 역순으로 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개미, 이모, 신사, 경진, 기묘, 무인, 정축, 병자, 을해, 갑술,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이렇게 되죠. 육식갑자 역순으로 하는 거를 지금 아직 순행도 다 못 외우신 분 계시죠? 네, 순행부터 먼저 하세요. 순행부터 먼저 익히시고 그 다음에 역순은 제가 수업할 때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끝날 때 되면 역순, 순행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이제 역순으로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공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태어난 연도가 음력으로 1990년 1월 18일 23시 52분 양력 이런 사람을 사주로 뽑으면 이렇게 돼요. 요 뽑는 과정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요걸 딱 이렇게 표현하면 정관과 지지로 나눌 수 있죠. 정관과 지지.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서 사주가 되죠. 사주 팔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주 팔자의 개념, 그 사주 팔자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개념을 알고 또 찾아보는 거거든요. 자, 요거 보면 이제 요렇게 돼 있을 때 정축년, 이민월, 임진일, 경술, 시, 생애 사주가 나왔는데 이렇게 막 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연주에서 위에를 연간이래요. 여기 정간이죠. 여기는 지지잖아요. 그죠?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할 때 연의 정간을 연간, 연의 지지를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자, 그러면 4개를 읽는 걸 확실하게 아시겠죠? 네, 요걸 알아야지 말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월간, 여기는 일지, 여기는 시간, 여기는 시지. 이렇게 여기 나와 있을 때 이거를 어디를 말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설명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연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연주에 대한 설명. 연주는 뿌리를 의미해요. 뿌리. 그렇죠? 그래서 선대나 조상이나 부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통이나 혈통이나 또 비유하자면 회사로 치면 본사, 또 직관으로 치면 내 상관, 또 사부, 스승님, 또 인생으로 치면 초년기, 그리고 전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과거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사회생활로 보면은 정치에 해당한다고도 얘기해요. 전반적인 큰 환경을 말하니까 정치를 말하고요. 그리고
대문을 의미하기도 하고 집안으로 치면 현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주, 연간 연주에 대해서 이해가셨어요? 네. 온도 좀 올리세요. 안 그러면 꺼도 될 것 같고. 예. 예, 껐다가 또 너무 괜찮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월주예요. 자, 월주는 싹을 의미합니다. 싹. 그리고 그 뿌리였다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싹을 의미하고요. 아, 여기는 이제 연간과 연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연간을 다른 말로 월상이라 하게 돼요. 상하 구분을 해서 월상. 그리고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형이나 누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지는 월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월건이라고 하기도 해요. 월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주에서는. 그래서 월지를 월령, 월건이라고 하고 엄마 혹은 동생, 여동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직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월령이 이제 직장에 해당하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혹은 자기를 사령하고 있는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이런 의미입니다. 친구, 라이벌 혹은 일터 동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서는 청년기에 해당해요. 연주는 초년기에 해당했고 월주는 청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 현재, 미래 할 때는 지금 현세를 나타내고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이제 정치 경제 중에서는 연주를 정치로 얘기했다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경제를 의미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해당하고 그리고 거실이나 집안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연주반에 월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월령이 특히. 자, 그 다음 일주입니다. 일주는 일간과 일지로 구성되어 있고 꽃에 해당한다. 자, 연주는 뿌리, 월주는 싹이 타고 자라서 꽃. 자, 요거 보세요. 일간과 일지로 나눠놨죠. 일간은 일주라 하기도 하고 귀신, 자기 몸이란 말이에요. 자기 몸. 그리고 천원, 하늘로부터 타고난 근본, 시작 출발점. 그리고 나,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주의 핵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죠? 저거 일간이죠. 일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지가 아니고 일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의미하는 뜻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지는 좌. 내가 앉아있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 그리고 자하라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죠. 내가 여자면 남편이 되고 내가 남자면 아내가 되는 자리가 일지입니다. 그래서 일주라고 하면은 이제 일간과 일지를 다 포함하잖아요. 사주에서 볼 때 기준으로 삼는 거는 일간이지만 일주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일주에 통근을 했느냐,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있느냐, 나의 기운을 빼준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신약, 신강이 나눠지기도 하고, 사주 출명에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 누가 지지해준 사람이 있느냐, 그것처럼 이제 일간의 역할이, 일주의 역할이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애인이나 신복이나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인생에 있어서는 장년기에 해당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여러분들 나이 저부터 장년기. 또 현세지만 지금 당장 살아오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정도 수준까지 깊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안방과 가정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어요 지금 파워포인트가. 자, 시주는요 결실이에요, 열매예요, 자식이에요, 인생의 노년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아랫사람, 하수인, 그다음 직장의 이제 아랫사람들, 또 혹은 조카나 부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년기에 해당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이니까 내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고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장롱을 의미하기도 하고 미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했는데 이제 이것도 보니까 사주풀이 할 때 보니까 아주 재밌게 적용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준영할 때 되면 또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 이제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그 구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제 우리가 주명할 때는 요 용어로 쓰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되죠. 가을입니다. 이제 놀러 가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려고 올렸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